상쾌한 아침을 맞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XRP 같은 경우는 오늘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좀 안타까운데요. 오늘 준비된 소식들은 그래도 좀 희망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미래의 비전에 관한 소식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희망 회로가 될 수가 있겠고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안 좋은 소식이 나오는 것보단 낫지 않나. 그리고 이런 소식들은 전부 다 공식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나중에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XRP 지금 현재의 가격은 21센트, 거의 22센트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지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리플사가 저번에는 3천만 달러를 머니그램에 투자를 했고 이번에는 나머지 2천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를 하게 됐다. 그러나 머니그램에 대해서 이런 투자가 진행된 후로 XRP 같은 경우는 50% 정도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고, 머니그램 주식 같은 경우는 9월에는 200% 상승, 그리고 현재는 그때와 비교를 해봤을 때 아직도 100%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리플사에게 이런 투자가 좋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지금이라도 앞으로라도 제대로 XRP 가격에도 좋은 영향이 미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XRP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ODL이 더욱더 성공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머니그램이 만들어줬죠. 거기서 오는 광고 효과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볼 수가 없는 이유가 XRP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XRP 커뮤니티에서 정말 많은 자료 조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주고 있었던 이 킹 솔로몬 씨, 최근에는 답답한 듯 이런 트윗을 남기는데요. XRP는 정말 미친 수수께끼 같은 놈이다. 아직도 나는 XRP가 5달러 아래라는 것이 믿기질 않는다. 50센트만 가도 좋겠는데 말이죠. 자, 아무튼 일단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나 자신을 위해서 몇몇은 믿지 않겠지만은 나는 자료를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했었다. 이 곰탱이라든지 그런 놈들은 수수께끼로 사람들을 호기심을 이용해서 붙들어 놓지만은 나는 사실적인 증거들을 내놓으려고 노력했었다. 그러나 나도 이제 점점 지쳐간다. 자, 이 친구만 지쳐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XRP 홀더들이 지쳐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정도의 호재가 나왔는데 XRP가 실사용 되고 있는데 아직도 가격이 안 올라가다니.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인가? 제 댓글에도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여러가지 이론들은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정말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 실사용료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가지고 만약에 가격을 누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누를 수가 없을 정도로 사용이 되게 된다면은 그때는 진정한 자력으로 올라가는 가격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이 미래의 지향적인 소식들 좀 나와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제가 어제 머니그램 CEO가 파키스탄의 총리와 함께 만나고 있는 사진을 공유를 했었죠. 머니그램은 내년 파키스탄 송금 사업 분야에 최소 1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2020년까지 송금 사업 규모를 6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늘릴 계획이며 파키스탄 사업 확대가 파트너사인 리플의 XRP 송금 플랫폼, 그러니까 이 ODL 사용 경로가 되게 될 것이라고 많은 미디어들은 추측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정식적으로 발표가 난 것은 아니지만 이 머니그램 CEO가 ODL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리고 총리랑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또 이제 뭔가 딜이 오고 갔겠죠? ODL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을 것이고, 이 파키스탄의 ODL 경로가 열리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XRP 사용처를 막 밀어붙이는 거죠. 그런데 이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단순히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에게는 결과적으로 XRP 가격 상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조금씩 열리게 된다라는 그런 차이점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파키스탄으로부터 조만간 좋은 소식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참고로 또 지금 보고 계시는 문서는 리플사가 SEC에 제출한 문서로서 최근에 있었던 추가적인 딜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그런 문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머니그램과 리플사는 한 배를 탔습니다. 동고동락하면서 열심히 서로 도우면서 같이 발전할 수 있기를 계속해서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머니그램 CEO에 의해서 여기 있는 이 사람 센텐들 뱅크의 의장인 아나 보틴이죠.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멕시코 대통령입니다. 자, 리플사의 초기 투자자이자 지금 현재 엑스커런트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많이 발전이 기대가 되고 있는 센텐들 뱅크, 멕시코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과 멕시코 간에 커미션이 없는 송금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또한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이것을 스페니쉬로 들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스페니쉬를 잘 몰라가지고 사실 확인은 못하겠지만은 대화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 아나보틴이 송금 서비스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ODL과 굉장히 유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시 결제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또한 여기에 더 나아가서 멕시코 대통령은 약 35억 달러가량의 송금량이 나오는 멕시코의 모든 은행에서 센텐들 뱅크의 전략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서비스를 사용하게 될 것을 권할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나와 있죠. 멕시코 전역을 센텐들 뱅크 서비스로 덮어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런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ODL이 이쪽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엄청난 호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직까지는 희망 회로에 불과하지만은 센텐들 뱅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리플사의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최근에 이 머니그램이 어느 정도로 성공하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거든요.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동시에 머니그램에는 약간 위협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센텐더 뱅크라는 거대 은행이 멕시코와 미국 송금로를 지원을 한다. 자, 이 경쟁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멕시코 송금량이 어마어마한 만큼 나눠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충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가장 바라는 것은 XRP의 사용,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벡트의 CEO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 가지 해줬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야만 한다. 시장 내 사용 사례가 늘어난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의 실용성이 덩달아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고, 그게 비로소 채택과 실용성이다 라고 밝힌 것인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지난 몇 년 동안 빵영이 한 이야기를 이제 벡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XRP를 사용해서 실질적인 문제들을 지금 해결을 해 나가고 있죠. 이제 사람들이 점점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과정,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씩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남아프리카에서 XRP만을 위한 거래소를 만든 자고의 CEO가 최근에 또 다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XRP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들은 시간이 가면서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은 판단이며 암호화폐 산업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참고로 이 자고의 CEO 역시 암호화폐 거래를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을 해왔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 XRP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XRP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랑 다르게 채굴하고 채굴자에 의해서 검증받는 암호화폐가 아니지만은 미리 모든 것이 채굴이 되어 있기 때문에 XRP 생태계를 성장시키는데 자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 리플사가 진행하고 있는 개발자들을 위한 상품들은 금융기관들을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서 외환 거래를 하는 곳들이나 회사들이 XRP 레저를 쉽게 통합을 시킬 수가 있다. 또한 지금 나와 있는 실사용 예가 없는 수많은 암호화폐들과는 달리 XRP는 굉장히 큰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가 봤을 때 리플사는 이 XRP 꿀단지라는 보물상자를 가지고 있고, 프로페셔널한 관리자 팀들이 계획들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몇 년간 계속해서 XRP를 사용하는 예들이 늘어날수록 XRP가 금융세계에서 사용되는 일이 잦아질 것이며, 그에 따라서 가치도 상승할 것이라 그는 믿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자, 수많은 암호화폐들 중에 XRP를 선택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의견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앞으로 향후 몇 년간 판가름이 나게 되겠죠. 자, 이것은 이 사람의 의견일 뿐, 이 사람의 말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소식, 이 제이킴 쇼에서 리플사 임원들을 전부터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었죠. 그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들, 이 스튜어트 XRP님께서 또 공유를 해주셨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릭 반 밀튼버그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봤었던 자고 같은 경우도 남아프리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프리카 쪽에 대해서 리플사가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시장이지만은 장래가 유망한 곳으로, 아프리카에는 정말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리플사가 여기에 흥미가 없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만 리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진출한 지역에서 보다 완전하게 사업을 완성시킨 후에 이 아프리카 쪽에도 넘어갈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 혹은 그 후쯤 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리플사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자, 일단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리플사가 직접 뛰어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플럴터 웨이브라든지 또 일본에서 중고차를 아프리카로 이렇게 수출하는 과정에서 XRP가 쓰여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또 많은 사업적인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모잘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시장 쪽도 굉장히 유망하기 때문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아프리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최근에 리플사에서 또 발표를 해줬죠. 크립토 울프님께서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는데, 영국의 트랜스폴고 그 전부터 ODL 사용자로서 거론이 되어 왔었는데 드디어 본격적으로 나서갖고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또한 그들은 서비스 지역을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점점 밝아지는 것은 아닌가 계속해서 밀어붙여야겠습니다. 전세계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XRP가 사용될 때까지, 유동성 공급이 완전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쭉쭉 뻗어 나가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되는 인터뷰에서 마커스 트레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리플사가 300개 이상의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반, 약 150개가량이 은행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핀테크 업체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은행들 멤버 중에 4분의 1 정도가 굉장히 큰 은행들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름을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비밀 협약 유지 때문에 알려주진 않고 있지만은 대략적으로 37개 이상의 엄청난 사이즈의 은행들이 리플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이 중에서 XRP를 테스트하고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건 또 희망회로니까 더 이상 나가면 안 되겠지만, 뭐 페루의 인터뱅크를 예로 다시 한번 들 수 있지가 않겠습니까? 은행들은 XRP를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재밌는 짤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곰탱이 팬인가 봅니다. 지금 현재 XRP 가격에서 이 전고점 근처까지 상승하게 되면 589% 상승이다. 재밌는 친구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짧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쇼핑철이 한창이죠. 다들 세일하고 난리가 났는데요. 레저사에서도 이번에 30% 할인 이벤트를 한다라고 합니다. 전 품목 30% 할인이고요.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다라고 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항상 링크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클릭을 하셔가지고 한번 구경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좋은 소식들 한번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격에 영향은 없지만은 이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도 초기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미래에 저희들에게 큰 열매로 다가와 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과연 우리들이 하고 있는 선택은 옳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께서는 여유있게 이 상황을 지켜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채널 유지하고 영상 만들 수 있도록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영상 재생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에 또 좋은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